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연금 개혁해도 월 68만 원 노후 빈곤 못 막는다는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최근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재정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적연금의 한계를 짚은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팩트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언론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민연금 개혁해도 월 68만 원이라는 수치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왜 연금을 개혁했는데도 수령액이 이 정도에 머무는지 팩트 기반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월 68만 원의 정확한 통계적 근거. 이 숫자는 가상의 가정이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실제 수급자들의 평균 통계입니다. 실제 수령액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공표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 9,33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를 올림하여 월 68만 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고 수령액과의 차이, 물론 모든 사람이 68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다면 최고 318만 5,040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사례이며 전체 수급자의 평균을 내면 여전히 70만 원에 못 미치는 68만 원 선에 그칩니다. 2. 왜 개혁을 했는데도 월 68만 원일까? 많은 분이 연금 개혁을 했다면서 왜 내 연금액은 그대로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제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재정 안정 위주의 개혁. 최근 이루어진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금 고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연령을 늦춰서 국민연금이라는 꽃간이 피는 시점을 뒤로 미룬 개혁입니다. 소득 보장은 제자리, 기금은 안전해졌지만 정작 개인이 은퇴 후 받는 연금액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혁의 혜택이 내가 받을 연금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3. 노후 빈곤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유, 수치 비교. 월 68만 원이라는 돈이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 미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최소 생활비의 27%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미달. 1인 가구 기준 법정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연금만으로는 고스란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원인. 이 때문에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노인들이 은퇴 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평균 73세까지 일터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2월 68만 원의 얇은 연금 지갑 때문입니다. 4. 보건복지부의 해명과 보완 대책. 정부 역시 이 68만 원이라는 숫자가 공적연금의 완전한 종착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의 한계 지적. 정부는 68만 원이 소득이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치일 뿐이며 향후 청장년층이 은퇴할 때는 가입 기간이 늘어나 평균 수령액이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실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군 복무기간이나 출산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해도 월 68만 원이라는 말은 현재 시점에 차가운 팩트가 맞습니다. 국가가 연금 제도의 파산을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 생계를 책임지는 기능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평생 꼬박 보냈는데 겨우 68만 원이라니 내가 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억울함과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평생 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체감과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된 실제 통계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그 원인을 4가지로 쪼개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가장 결정적인 이유 짧은 실가입 기간. 우리는 20에서 30년간 일하며 평생 연금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통계 시스템에 기록된 한국인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40년 동안 빠짐없이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온전한 연금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20년만 가입했다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은 늦고 퇴직은 빠르다. 군대, 대학 졸업, 취업 준비 등으로 첫 납부 시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어집니다. 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반입니다. 이 사이 실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납부를 못한 기간까지 빼고 나면 실제 가입 기간은 뚝 떨어집니다. 유럽과의 결정적 격차.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연금 가입 기간은 36.3년에 달합니다. 서구권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금에 자동 가입되고 65세 이상까지 촘촘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가입 기간이 유럽의 절반 수준이니 연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과거에 낮았던 보험료율의 부메랑. 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였는데 왜 이것뿐이냐고 하지만 사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9%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무려 2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9%에 묶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8.2%로 한국의 딱 2배입니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수십 년간 적립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동안 덜 내고 짧게 가입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지극히 수학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깎여온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40년 가입 시 은퇴 전 소득의 7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수차례 법을 바꾸며 이 비율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70%, 1999년 1차 개혁 60%로 인하 2008년 2차 개혁 50%로 낮춘 뒤 0.5%씩 낮춰 최종 40%까지 떨어지도록 설계. 매년 0.5%씩 낮춰 최종 40%까지 떨어지도록 설계. 즉 제도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덜 주는 방식으로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을 냈어도 과거 세대보다 지금 은퇴하는 세대의 수령액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4. 가입 기간에 따른 실제 통계의 반전. 실제로 68만 원이라는 숫자는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매우 짧은 사람까지 모두 합친 평균값입니다. 만약 제도 설계대로 오랜 기간 가입한 사람들의 통계만 따로 떼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1998년 이후 무려 27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연금 제도의 큰 틀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혁이 이뤄낸 확실한 성과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차가운 한계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연금 개혁의 확실한 성과. 이번 개혁의 최대 목표는 미래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기금 소멸 시점을 15년 연장. 최대 성과. 변경 전에는 개혁 전에는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파닥날 예정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 수익률을 1%피 이상 끌어올리는 대책을 통해 기금 소멸 시점을 2071년까지 무려 15년이나 연장했습니다. 지금의 2030 청년 세대가 은퇴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금이 든든하게 버텨줄 시간을 번 것입니다. 2. 소득 대체율의 삭감 중단 및 상향. 43%로 고정. 원래 법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매년 0.5%씩 깎여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43%로 상향 고정하면서 연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브레이크 없는 삭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로 먹튀 불안 해소. 나중에 국가에 돈 없으면 안 주는 것 아니냐는 젊은 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무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4. 사회적 가치 인정. 군 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군 복무 인정 기간을 늘리고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이 부족한 청년층과 여성의 실질 연금액을 높이는 현실적인 성과입니다. 2. 연금 개혁의 뼈아픈 한계. 노후 빈곤 방치.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금 제도의 본질인 노후 생계 보장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구조, 국민 부담 증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대폭 올랐지만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 수준에서 43%로 미미하게 상향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돈은 크게 늘어나는데 정작 30년 뒤 은퇴하고 손에 쥐는 연금액은 체감될 만큼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혁해도 월 68만 원이라는 본질적인 노후 빈곤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2.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정부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고 청년 세대일수록 천천히 올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청년층을 배려한 조치이지만 결과적으로 4050 세대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만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3. 자동 조정장치 도입 시 실질연금 삭감 우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거나 동결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정은 더 탄탄해지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오르지 않아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파산 선고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응급처치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늙어서 이 연금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빈곤 구제 측면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꽃가는 지켰으나 국민의 노후는 지키지 못했기에 향후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제2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없다는 차가운 팩트를 마주한 상황에서 정부와 연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바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기업, 개인이 삼중으로 방어벽을 쳐서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구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강력히 권고하는 표준 모델입니다. 이 체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 층별 팩트와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왜 다층 구조여야만 할까? 배경 팩트. 과거에는 국민연금 하나만 잘 다져놓으면 노후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한국인의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보험료율 때문에 국민연금은 겨우 최소한의 생계비만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쓰던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위에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을 얹고 내가 저축한 개인연금을 더해 합산 금액을 키워야만 합니다. 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3단계 구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다층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3층 개인연금 여유 있는 노후, 개인 저축과 세제 혜택. 2층 퇴직연금 안정적인 노후, 기업 부담, 실질적 생활비. 1층 공적연금 최소한의 생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층 공적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최소한의 빵. 현재 노인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둘을 합쳐도 월 100만 원 안팎으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최소 생계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 1층의 바닥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2층 기업보장, 퇴직연금 실질적인 생활비. 전문가들이 노후 빈곤을 막을 가장 강력한 핵심 키로 꼽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이직할 때마다 중간에 깨서 써버리거나 은퇴할 때 일시금으로 한 번에 타서 써버리는 비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영국이나 호주처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연금 계좌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깨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 은퇴 후 반드시 매달 받는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개혁이 시급합니다. 3층 개인보장, 개인연금 풍요로운 노후.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중상위 소득층만 가입하는 경향이 강해 소득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하위 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서 보조금을 얹어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다층 체계가 완성되었을 때의 실질적 변화. 만약 이 다층 체계가 제대로 안착한다면 은퇴자의 지갑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만 의존. 가입 기간 20년 기준 월 약 68만 원. 미래 다층 체계 완성 시 1층 국민연금 월 68만 원. 2층 퇴직연금 의무화연금 수령 월 80만에서 12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3층 개인연금 소액 저축 월 30만 원. 은퇴 후 매달 월 180만에서 21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최소 생활비 충족 및 빈곤 탈출. 핵심 요약. 개혁해도 월 68만 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팩트 기반의 해결책은 국민연금의 짐을 기업과 개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재정이 들지 않으면서도 은퇴 자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퇴직연금의 완전한 연금화가 공적연금 개혁 이후 정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와 재정 추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선 구조 개혁론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재정 안정론자들의 의견 KDI 경제학자 중심. 지금 당장 더 많이 걷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0%를 연금 보험료로만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개혁 전 국민연금은 2055에서 2056년에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고갈된 상태에서 그의 은퇴자들에게 줄 연금을 그의 청년들에게 걷어서 주려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26%에서 35%를 연금 보험료로만 내야 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문가 제언.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춰야 제도가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이들 재정 안정론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 기금 수명을 15년 늘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2. 소득 보장론자들의 의견 복지학자 시민단체 중심. 재정만 안정시키면 뭐하나 노인들이 연금 68만 원 받고 굶어 죽으면 연금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 분석 기반 팩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1%로 OECD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 제언. 이들은 기금 고가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받는 돈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려야만 국가가 노인 빈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이 고작 43%로 묶인 것에 대해 노후 빈곤 방치 개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합의점에 도달한 최종 의견 구조 개혁론. 최근 학계에서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이분법적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하나만 만지는 땜질식 개혁으로는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대 구조 개혁의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의 강제적 전환, 가장 시급한 과제. 전문가 분석. 현재 대기업 위주로만 쌓이고 이직할 때마다 해지되어 날아가는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돈이 노후 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시중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퇴직금을 전면 연금 형태로만 받도록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가입을 의무화하면 국민연금 68만 원에 퇴직연금 100만 원이 더해져 단숨에 노후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2. 기초연금의 타겟팅 개혁. 전문가 분석.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약 30여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 70% 안에 수십억 원대 자산가의 배우자나 비교적 여유로운 은퇴자까지 대거 포함되어 재정이 낭비된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40에서 50% 수준으로 좁히는 대신 진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월 40만에서 50만 원 이상을 두텁게 몰아주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빈곤율을 극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3.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신중론. 전문가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는 장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이 제도를 쓰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미 기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월 68만 원이라는 용돈 연금 상태에서 자동 삭감 장치까지 돌리면 노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된다며 실질 수령액이 올라간 뒤에 도입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 의견 종합 요약. 연금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파산은 막았으니 이제는 퇴직연금을 강제로 연금화하고 기초연금을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개혁을 즉시 시작해야 월 68만 원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월 68만 원의 논란은 제도의 파산을 막아낸 국가의 성과와 여전히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국민의 한계가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입니다. 곳간을 채우는 1단계 개혁이 끝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진짜 과제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촘촘하게 엮어 실질적인 노후 방어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연금 개혁은 한 번의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다듬어 가야 할 현재 진행형 숙제입니다.